자, 시작합시다. 우리가 지금 이 과목은 뭐냐면 선형대수예요. 우리가 선형대수는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전에 잠깐 배웠던 것들을 좀 복습을 해봐요. 우리가 가장 중학교 때 이 선형대수랑 관련돼서 일단 우리가 중학교 때 중2 때 중2 1학기 때 뭘 배우냐면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배우지요. 그럼 이때 이 연립방정식은 우리가 고작 해봤자 미지수가 몇 개냐면 많아봤자 2개야. 조금 더 심화 가정한 사람들은 3개까지 나왔을 거야. 많아봤자 2개야. 그리고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대입법이야. 그러니까 뭐 x로 정리를 하든 y로 정리를 하든 해가지고 그거를 대입해서 x, y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적당히 이제 앞에 개수를 맞춰줘가지고 숫자를 맞춰줘서 이제 없애는 거죠. 한마디로 가감법, 속어법이에요. 누군가를 속어해야 돼. x든 y든. 해서 크게 우리가 미지수가 2개인 연립방정식은 크게 대입법 아니면 가감법으로 풀었었어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녀석을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었어. 보통 이제 미지수가 2개이고 식이 또 이제 연립이니까 식도 2개야. 그럼 그때 해는 어떻게 될까? 이거 먼저 한번 따져봅시다. 일단 우리가 여기 전제는 항상 그거야. 전제는 미지수가 2개고 다시 써드릴게요. 미지수가 2개이고 그 다음에 식도 2개야. 요럴 때 이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었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보통은 이제 미지수가 2개, 식도 2개면 해는 유일해. 그러니까 x가 얼마, y가 얼마 이렇게 값이 딱 하나로만 나온다는 거야. x가 1 또는 2 이런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해가 유일하다라고 배웠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지. 어쩔 때 해가 없었어? 그치? 0x 더하기 0y는 어떤 상수, 근데 0이 아닌 상수꼴 나왔을 때. 그러니까 해가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선 하나 쫙 그어서 개수끼리 비교를 했을 거야. 근데 x랑 y의 개수의 값은, 개수의 비는 같아야 되고 상수항의 비만 달랐어야 돼. 그래야 이제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i식 2개가 완전 똑같아. 그러니까 개수의 비가 완전 다 똑같아. 상수항의 비까지. 그럼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좀 연계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상에서 현재는 공통수학 1에서 우리가 이제 또 여기서도 연립방정식을 배워. 물론 미지수가 2개야.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은 정확하게는 연립 1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 근데 이제 여기서는 1차도 다루지만 1차를 안 다루는 건 아니야. 1차도 다루지만 뭐도 다루냐면 연립 2차 방정식을 다뤄. 그럼 연립 2차 방정식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해가 여러 개 존재하죠. x가 뭐냐, y가 뭐냐 이렇게 쌍으로 한 쌍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존재한다는 얘는 여러 쌍이 존재하는 얘기예요. 여러 쌍.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립 방정식에서 이제 연립 1차 방정식 말고 연립 2차 방정식이 섞여 있으면 이제 우리가 푸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했어요. 복습을 해봐야 되나 또? 우리가 예를 하나 살펴볼게요. 우리가 일단
이런 연립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은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요. 해가 유일하다, 해가 없다, 해가 무수히많다 이것도 넘어가도 되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거 있잖아.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런 식과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식 하나는 내가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어 이거 근데 아무렇게나 만들면은 되게 복잡한데? 아니야, 이거는 중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 때 했으니까 일단은 스킵. 중요한 건 이게 아니거든. 우리가 이제 대학 전공에서는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전공 수학에서는 사실 2차는 안 다뤄. 2차를 안 다루고 사실은 연립 1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립 1차. 요걸 다룰 건데 우리가 이제 연립 1차 방정식 다룰 거야. 그걸 이제 우리는 연립 1차 방정식 그대로 적어줄게요. 연립 1차 차수가 1인 것만 다룰 거야. 근데 차수가 1인 것만 다룰 거긴 한데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같은 말로는 우리 요 전공 수학에서는 선형이라는 얘기를 쓸 거야. 선형 연립 방정식. 이런 말을 쓸 건데, 선형 연립 방정식이라는 말을 쓸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풀 건데, 미지수가, 여태까지는 우리가 2개, 많아봤자 이제 3개 정도만 다뤘더라면, 미지수가 여러 개야. 그래서 이제 미지수가 여러 개야. 그리고 우리가 선형대수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차원은 1차원, 2차원, 커봤자 공간, 3차원까지 우리가 여태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뤘거든요. 우리가 2차원 같은 경우는 XY축 이런 것만 생각을 해봐도 2차원이야. 수직선은 1차원이고 기본적인 예시가 얘가 이제 수직선이야. 수직선에서 X축, Y축, 좌표축이 도입된 게 이제 함수야. 우리가 함수라고 해봤자 고작 1차 함수, 2차 함수, 4차 함수 그런 다항함수만 다뤄왔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 로그 함수, 지수 함수 이런 것들을 이제 미적분 시간에 다 배웠을 거고 삼각함수 이런 것들. 그리고 3차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택 과목으로 기하를 선택한 사람들 아니면 전에 옛날 교육과정으로 기백을 선택한 사람들은 기하와 벡터 공간에 대한 거 배웠을 거예요. 공간.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3단원에 이제 좌표 공간 해가지고 X축, Y축에서 Z축까지 도입이 된 거야. 우리가 회계해봤자 3차원까지밖에 안 배워왔지만 우리는 이제 이 선형대수라는 과목은 뭐냐면 3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차원일 때 어떻게 돼? 5차원, 6차원 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N차원까지 갈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N차원까지 항상 N차원에서 바라볼 거야.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화 시킨다 그래. 수학적 귀납법처럼. 그래서 일반화 시킬 거야, 항상. 다. 모든 내용들을 다 일반화 시킬 거야. 이게 바로 선형대수야. 그래서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여러 개. 그러니까 여러 개인, 몇 개인지 모르니까, 아이고. 몇 개인지 모르니까 N개라고 둘 거야. 그리고 식도 몇 개인지 몰라. N개라고 둘 거야. 그래서 근데 이 n과 이 n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뭐 미지수가 n개 있다고 하자. 그럼 시간 뭐 n개 있다고 하자. 뭐 미지수 2개는 뭐 바꿔도 전혀 상관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n개일 때 그리고 미지수가 n개일 때 근데 우리가 2차까지 다루면 너무 복잡하니까 1차만 다루겠다. 그걸 이제 우리는 선형연립방정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자 해가지고 선형연립방정식에서 미지수가 n개이고 식이 n개일 때 어떻게 해를 구하는지 그런 방법 여기서도 이제 방법이 있잖아. 여기서도 똑같이 방법이 있어. 이렇게는 이제 안 통할 거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어떤 걸 배웠었냐면 고등학교 뭐 2학년이 될 수도 있고요. 3학년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안 배웠을 수도 있어. 기하라는 과목을 이제 선택을 한 사람들은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하라고 부르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배운 사람들이라면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으로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이 기하와 벡터, 뭐 기하라는 단원에서는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이 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이때 이제 이 기하라는 과목에서는 우리가 벡터를 배워요. 그러니까 크기만 갖는 게 아니라 방향까지 갖고 있는 녀석이 벡터거든. 때로는 이제 벡터를 어디서 배우냐면 기하에서 안 배웠다 싶으면은 물리학 원을 수강한 사람들이라면 벡터를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에 대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벡터를 갖고 놀 때 수학으로 따지자면 기하에서 벡터를 갖고 놀 때 2차원 공간에서 놀았더라면 이제는 이 벡터를 어떻게 할 거냐면 n차원으로 바꿀 거야. n차원으로. n차원에서 어떻게 일어날까? 항상 그래서 n차원에서 이 벡터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살펴볼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적어줄게요. 벡터라는 걸 배우면서 이제 벡터의 여러 가지, 벡터의 이제 정의와 여러 가지 성질들을 배웠을 거야. 그리고 이때 나오는 여러 가지 공식들도 배웠을 거야. 이거를 이제 다 어떻게 할 거야? n차원 시킬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공수학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벡터라는 이 개념을 꼭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n차원화 시켜서 이런 성질들을 다시 배울 거야. n차원화 시켜서. n차원 공간일 때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사실 이 벡터라고 해봤자 벡터는 우리가 사실 몇 차원 공간에 썼었냐면 좌표 그 3단원 그 좌표 그걸 배웠더라면 3차원까지는 했을 텐데 일단은 보통 2차원이에요. 뭐 3차원도 했을 테지만 색감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n차원 공간에서 어떻게 될까? 똑같은 결론은 n차원 공간에서 다 똑같이 성립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n차원 공간일 때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과목은 공통수학 1이에요. 사실 이거를 뭐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고급 수학이라는 책에서도 나오긴 하거든. 아니면 좀 이제 심화 과정으로 동아리 같은 데에서 한 번쯤은 해봤을 수도 있어요. 바로 행렬이야. 현재 고1은 공통수학원 이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이때 이제 다시 처음 도입된 거고 이제 다시 사실 행렬이 2003년, 2004년 이때 있었다가 한때가 없어졌어. 그랬다가 이제 다시 등장한 거예요. 워낙 지금 우리 AI 시대고 이제 뭐 행렬을 몰라서는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교육과정에 행렬을 넣어놨는데 이 행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사실 행렬은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정말 쉽거든요. 초등학생을 앉혀놓고 행렬을 가르쳐도 행렬 할 줄 알아요. 그 정도로 쉬워.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행렬을 어떻게 모르니까 처음부터 당연히 차근차근 할 거고 전공 수학에서는 어떻게 갈 거냐면 마찬가지로 지금 행렬을 배울 테지만 행렬을 n차원에서 한번 바라볼 거야. 근데 우리가 행렬도 이제 n차원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우리는 이제 행렬은 몇 바이 몇 이런 식으로 쓰거든. 그래서 n 바이 n짜리 행렬을 기준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단 행렬의 정의. 근데 이 정의도 되게 여러 가지 많지만 우리는 간단한 것만 할 거야. 간단한 정의만 할 거고 이때 행렬의 여러 가지 성질들 그 다음에 우리가 행렬 배웠으면 이제 사칙 연산할 줄 알아야 되거든. 행렬의 연산 근데 이때 행렬의 성질이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끝난다면 우린 여기서 딱 행렬을 배운다면 우리는 행렬과 그 다음에 이제 행렬 식을 배울 거야. 행렬식 그리고 행렬의 여러 가지 종류들에 대해서도 배울 거야.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행렬의 종류, 단위 행렬 이런 것만 나온다면 우리는 단위 행렬뿐만 아니라 상상학 행렬, 하상학 행렬 이런 행렬들을 배울 거고 행렬들을 가지고서 이제 행렬식을 배울 거야.
이건 이제 교육과정에 없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없고 행렬식이라는 걸 배울 건데 이게 대박 중요해. 선대원을 했으면 행렬식은 무조건 알고 가야 돼. 무조건. 행렬식을 모른다? 선형대수를 한 게 아니야.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행렬식이 그만큼 중요해. 행렬식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쓰이거든. 여러 가지 이제 응용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선형연립방정식을 이제 하잖아. 그때 이 선형연립방정식이랑 이제 뭐를 연관을 시킬 거냐면, 행렬이랑 연관을 시킬 거야.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뒤에서 아마 나오겠지만, 저 선형연립방정식을 구할 때 벡터를 도입을 해서 문제를 풀 거거든. 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선형 연립방정식을 풀려면 행렬이 조금 도입이 돼야 돼. 근데 우리 순서는 일단은 선형 연립방정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행렬이 나오거든. 행렬 연산하는 게. 근데 사실 우리가 선형 연립방정식을 풀려면 행렬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행렬 당연히 배워왔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요 책은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행렬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형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해요. 그리고 사실 행렬 별거 없기 때문에 이때 그냥 행렬 간단하게 첨가 행렬 정도 나올 거거든? 간단하게 그냥 언급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행렬 배워도 전혀 상관없어.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도 행렬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풀 수가 있구나. 어쩔 때 미지수가 되게 여러 개이고 식도 여러 개일 때는. 그래서 행렬이 이렇게 도입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선형대수에서 가장 선형대수의 꽃이라고 부르는 선형대수 하면 꼭 알아야 되는 거. 이 교육과정에는 이제 거의 배운 거 없고 이제 완전 새로운 거. 지금 보면은 다 교육과정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연립방정식 우리가 알고 있잖아. 고등학교 때도 했었고 중학교 때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전공 수학에서도 이런 연립방정식인데 이제 좀 여러 개일 때 어떻게 풀까? 그 다음에 벡터 교육과정에서 했던 거 그걸 이제 N차원 공간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고1 행렬 같은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선형대수 할 때 행렬을 모르면 안 되죠, 당연히. 행렬을 했어. 그럼 이때 행렬의 정의는 뭐고 성질들은 뭐고 어떤 것들이 다 성립을 할지. 그리고 이때 행렬과 같이 더불어서 나오는 건 행렬식 정도는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 배우는 건 이제 선형변환이야. 이 선형변환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배우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선형변환은 꼭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꼭 나와. 현대대수에서도 보면은 선형변환이랑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똑같은 거 똑같이 배우거든? 선형 변화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선형대수 원을 했으면은 꼭 두 개는 꼭 알고 가자. 뭐? 선형 연립방정식 푸는 거, 행렬, 선형 변환 정도는 알고 가야지. 행렬이랑 행렬식은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선형 변환 정도까지는 알아야 이제 우리가 할 말이 생겨. 어. 그래서 선형 변환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형 변환과 더불어서 또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일단은 여기까지만. 됐어요? 전반적인 틀은 이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원명이 그래서 1단원은 벡터야. 얘가 1단원이야. 그리고 2단원은 선형연립방정식이야. 챕터 2야. 그 다음에 챕터 3가 이제 행렬이야. 하나로 묶어놓으면 좋지만 우리 책은 4단원 해가지고 이제 행렬식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 다음에 이제 5단원은 우리가 이제 선형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모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스킵할 거고 6단원이 선형 변환이야. 일단 여기까지 틀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가지고 딱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흐름이 진행이 되는지 이걸 왜 배우는지 한마디로 다시 선형대수는 정리를 하자면 1차원, 2차원,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조금 남다른 독특한 좀 사고를 해봐야 돼. 얘 보면 이런 거 있잖아. 보통 이제 평범한 학생들이 있는데 조금 생각을 좀 다르게 하거나 정말 4차원적인 세계에 있는 아이 같은 약간 너무 독특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 독특하게 행동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게 우리 수학에서는 일반적인 미분적 분학이 있고 그걸 토대로 이제 여태까지 쭉 진행해 왔지만
이 미분적 분학이라는 거에서는 이제 벡터도 포함되는 거고 사실 행렬도 다 포함이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선형대수에서는 이거를 단순히 1, 2, 3차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분적 분학했을 때도 무조건 3차원에서 바라봤거든. 그걸 이제 좀 더 확장시켜 나가서 4차원, 5차원, 이제 크기는 n차원 공간일 때는 이제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냐. n차원 공간일 때도 이러한 성질들이 성립할까?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 n차원 공간일 때 성립하는 것들 사실 몇 개 해봤어. 1학년 2학기 때 우리가 대각선 공식 같은 경우에 n평일 때 대각선의 개수 공식 이런 것도 이제 다 n으로 표현을 했었고 그 다음에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 사실 등차 수열하면서 등비 수열하면서 n은 다뤄봤어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 k가 1부터 n까지 k야. 그럼 이거 어떻게 돼? 1부터 2, 3 해서 n까지 다 더하라는 소리잖아. 이걸 이제 1, 2, 3 더해봤어. 1, 2, 3, 4 더해봤어. 1, 2, 3, 4, 5 더해봤어. 그럼 이제 1부터 n까지는 얼만큼 더해야 이거 공식이 있나? 하면서 우리가 이 공식을 이렇게 유도해 내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화 시킨 거잖아. 선형대수도 마찬가지야. 이제 우리는 선형대수는 항상 그 공간의 개념이라서 3차원 공간이 아니라 이제 3차원 공간은 입체, 2차원 공간은 그냥 평면.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n차원 공간이야. 그러니까 n차원 공간은 어떻게 표현할래? 입체보다 이제 뭐 4차원 공간은 약간 좀 미지의 세계인 거 같고, 5차원은? 6차원은? 그럼 n차원은 어떻게 되는 건데, 물론 n이 3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지만,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그때 이제 n차원에서는 어떻게 될까? 솔직히 n차원 공간을 표현해봐라. 그럼 표현은 못하겠어. 하지만 수식으로는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다. 수식으로는. 그래서 이제 벡터부터 차근차근 할 건데 우리는 항상 이제 관점을 좀 달리 봅시다. 어떻게? n차원 공간에서로. 근데 n차원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도 일단 n차원으로 보자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잘 모르겠으면 일단은 그냥 받아들여봐. 근데 또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책 보면은 챕터 1이 벡터예요. 그래서 챕터 1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국어와 영어를 같이 섞어서 할 거야. 응. 일단 1장 1절이 뭐냐면 공학과 수학에서의 벡터에서 n차원 공간, 핵심은 n차원 공간이야. 우리가 모든 이제 내용들을 다 n차원 공간에서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절이 n차원 공간이야. 정확하게는 n차원 벡터 공간이야. 이걸 이제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n차원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차원은 디멘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n차원 벡터 스페이스 뭐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n차원 벡터 스페이스, 벡터 공간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익숙하지 않으면 보통 벡터 스페이스라는 말을 더 많이 쓰거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뭘 비교해야 되냐면 벡터가 뭐고 그 다음에 그 벡터가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일단은 그 두 개를 좀 비교해 봐야 돼. 보통 이제 스칼라랑 그 다음에 벡터야. 이건 이제 물리에서 맨 처음에 1단원 나올 때 아마 했을 거예요. 자, 스칼라는 뭐냐면 크기만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벡터는 뭐냐면
크기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지. 뭘 갖고 있냐면 방향. 그냥 단순히 이 길이, 이 크기가 얼만큼 되는지가 아니라 방향이 정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지면 당연히 다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녀석이에요. 근데 우리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유상 성분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상은 방향이야. 방향을 소유하고 있는, 방향을 갖고 있는 있을 유자야. 그런 성분이다. 그래서 그게 벡터야. 우리가 보통 이제 스칼라랑 벡터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비교하죠. 예시로. 스칼라는 이제 뭐가 있어? 스칼라야? 거리. 그 벡터에서는 변위가 된 거예요. 위치 변화가. 얘는 방향을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속력은 그냥 크기만 갖고 있어. 하지만 속도는 이제 벡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속도, 뭐 가속도 마찬가지. 그럼 가속도에다가 질량 곱한 힘. F도 당연히 뭐야? 벡터야. 그리고 F는 MA니까. F는 MA 정도 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벡터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벡터를 일단 이걸 먼저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거야. 벡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랬을 때, 요 스타트점, 시작점이라고 불러요. 줄여서 시점, 스타트 포인트야. 그 다음에 이니셜 포인트, 뭐 이렇게도 이야기해. 이니셜 포인트 아니면 그냥 뭐 스타트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끝났지? 이 끝나는 점. 우리가 이제 끝맺는다 할 때 이제 한자로 뭐가 쓰냐면 마치 종자를 써. 종점이라고 불러. 끝나는 점. 됐어요? 파이널 포인트.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시점, 시작점, 끝점, 뭐 종점, 뭐 이렇게 불러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어. 두 벡터가 있어. 두 벡터가 서로 같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필충 조건으로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두 벡터가 같다는 얘기는 이 벡터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벡터가 있는데 같으려면 이것도 같은 건가? 같은 거야. 일단은 당연히 크기와 방향이 어때? 벡터의 정의니까. 그 벡터가 같으려면 크기와 방향이 같아야 돼. 그럼 사실 이건 크기와 방향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완전 서로 같다는 얘기는 일치한다는 소리거든? 일치하려면 얘를 어떻게 쭉 끌어올려야 되겠지. 이걸 이제 쭉 그대로 이동하는 걸 무슨 이동이라고 불렀어? 병행 이동. 잘했어.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 같아지도록, 사실 시작점이 같아지도록 하면 끝점도 같아지거든? 끝점을 같아지도록 하면 시작점도 같아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쓸게. 시작점이 같아지도록 뭘 하면? 병행 이동을 하면 평행 이동을 시키면 끝점이 같아지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그냥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살펴봤고 이제 정의를 하나 살펴볼 거야. 이제 그러면은 뭘 정의할 거냐면 이건 definition, 정의의 약자야. 뭘 정의를 할 거면 이제 그럼 n차원 벡터가 뭘까? n차원 벡터가 뭘까?
n차원 벡터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볼까 해요. n차원 벡터란 이게 대체 뭘까? 음, 그래서 영어로는 dimensional 이렇게 쓰거든. 자, 써줄게. n 스펠링 어떻게 되더라? dimension. 근데 이제 n차원 벡터니까 우리 이제 형용사로 써주기 위해서 a에 붙여주자. 벡터 스페이스.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고 정의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 n개의 실수가 있어요. 실수에 이제 순서 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n차원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자, 봐봐. n차원 벡터는 이제 정의가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두 개 묶여 있을 때는 세 개 이상부터는 조라고 해. 그러니까 이렇게 x1, x2, x3 어디까지가 xn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을 이제 우리가 n차원 벡터라고 이야기를 해. n개의 순서 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표현이야.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여태까지는 x 이렇게 썼잖아. 물론 이렇게 써도 돼. 하지만 이제 우리는 보통 x 이렇게 써서 여기다 하나 더 짝대기를 붙여. 이거가 이제 벡터 기호를 이렇게 써. 벡터 기호를.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 이거는 이제 대학교 과정. 이렇게 쓰고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x1, x2 순서 쌍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벡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나 어떤 성분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더라면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n 차원으로 가니까 어디까지가? xn까지 가. 우리가 전에는 이제 x 벡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시점이 원점이고 끝점이 이제 a, b라면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 x축이고 y축이야. 이건 이제 벡터야. 색깔 구분되게 노랑으로 그려줄게. 이렇게 시점이 원점이야. 시점이 원점이고 여기 성분이 이제 여기 점이 a,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a,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게 x 벡터야. 그럼 얘를 이제 그냥 이렇게 썼어. 얘 무시하고. 맞아? 어. 그래서 이렇게 썼다면 이제는 우리가 n차원이니까 벡터도 그냥 2차원 벡터가 아니라 n차원 벡터니까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야.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지만 표현을 이렇게 쓰기도 해. x1, x2 세로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배울 거야. 얘는 이제 이쪽으로 썼다. 즉,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겠지만 나중에 행이고 열이거든. 행이고 열이야. 그래서 이건 이제 행이야. 행.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써져 있으면 무조건 다 행. 얘가 이제 행이야. 1행, 뭐 2행, 3행, 4행 이렇게 갈 거고 1열, 2열, 3열, 4열. 가로로 쭉 써져 있으면 행, 세로로 써져 있으면 열.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름이 있어요, 사실. 벡터긴 벡터인데 얘는 이제 행으로 쓰인 거야. 행은 이거야. 항상 행열, 행열, 행열. 행이 쭉 다가오고 있으면 열이 끊어줘야 돼. 아무튼 얘를 이제 행벡터라고 불러. 행벡터. 그 다음에 요거지 요거. 이건 뭐야? 열이열. 열벡터. 라고 불러. 아무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때 얘네들 얘네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 벡터 x의 컴포넌트 성분이라고 불러. 됐어요? 됐나? 자,
그리고 우리가 쌍이랑 조, 이건 참고. 노트는 그냥 두목 이런 뜻이야. 두 개를 비교를 한다면 쌍은 순서 쌍과 순서 조가 있다면 순서 쌍은 이제 이그램플로 써줄게요. 이런 거. 두 개로 가는 거. 순서 조는 세 개 이상.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주면 이런 거. 얘도 이거고 x1, x2, x3에서 안 끝나도 돼. xn까지 가도 이것도 순서 조야. 됐어요?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n차원 공간 배우고 있잖아. 그치? n차원 공간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 n차원 공간이라고 하는 녀석 그러니까 n-dimensional vector space야. 이 n차원 공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한번 살펴볼 거야. 자, 일단 우리가 참고 얘는 이제 자유수집합이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라고 불러? 정수집합이죠. Q 이거 뭐라고 불러? 얘는 이제 유리수. 유리수가 이제 알파벳 Q로 시작하거든. 그 다음에 무리수는 모르겠어. 일단 실수부터 해보자. 실수. real number에서 R. 그 다음에 무리수는 어떻게 될까? 그럼 무리수. 실수 중에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지. 그치? 실수 집합에 이제 이만큼이 유리수라며 나머지는 무리수 아니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차집합 이용해서 쓸 거야. 실수라는 부분에서 누굴 빼자? 유리수 부분을 빼라. 그럼 무리수잖아.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야.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딱히 없고 굳이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 집합은 복소수. 아 복잡해. 복잡한 수야에서 컴플렉스 넘버거든. 복소수가 컴플렉스의 C를 이용을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써요. 됐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얘네들은 다 뭐야? 내가 하나 그리고 실수라는 말을 빼먹었네. 그냥 한마디로 실수해버렸네. N개의 실수야 얘네들은 지금 X1, X2, XN은 실수야 실수. 자, 얘네들은 이제 다 실수야.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요 어디 갔어? 이 X의 성분들 얘네들은 다 실수예요. 실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실수 집합을 갖고 놀 거야. 그리고 이제 n차원 공간이니까 일단 실수해서 노는 건 알겠는데 n차원 공간이니까 이걸 이제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한 끝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n 이렇게 붙이자라고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집합이니까 무슨 기호 써야 돼?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중가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중가로 안에 써야 되는데 이거를 조건제시법을 한번 써보려고 그래. 우리가 이제 n차원 공간에 일단 어떻게 써야 돼? n차원 벡터 안에 있는 이런 벡터들로 다 표현이 가능하면 그 표현 가능한 것들이 다 n차원 공간 안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이걸 써줘야 돼. x1, x2, xn 이런 식으로. 그럼 일단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어떤 벡터들 간에 다 n차원 공간이 있는 거야. 우리가 2차원이면 2차원 두 가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 그럼 두 가지만 표현을 했을 때 2차원 공간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2차원 공간 이 점들 다 찍을 수 있잖아. 3차원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우리가 n차원 공간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일단 n차원 공간에 표현을 하자면 그 n차원 공간 안에 x1부터 xn, n차원 벡터들이 쭉 다 있으면 되잖아. 그 녀석들을 다 모아놓으면 n차원 공간인 거거든. 다 모아놓은 녀석들. 그러니까 n차원 벡터들이 다 모아놔봐. 그럼 n차원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거고 다 붙여주자.
근데 이제 x1부터 xn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반드시 뭐야? 실수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면 좀 무식하니까 수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좀 멋있게 기호로 쓸 줄 알아야지. 얘는 실수야. 그러니까 실수 집합 안에 있는 원소야. x1부터 xn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로 쓰면 멋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xn은 실수 안에 있다. 근데 이때 n은 뭐야? 1부터 쭉 간다. 어디까지? n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충돌하는 게 싫다면 이렇게 써도 돼. k. 그리고 k는 뭐야? 1부터 n까지.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1은 보통 생략하니까 그냥 안 쓸게. 얘는 뭐야? 그냥 실수? 이거는 뭐야? 수직선이야. 수직선. 수직선. 그러니까 직선이야. 같은 거야. 우리가 유리수, 무리수 다 표현하면 실수잖아. 그러니까 유리수, 무리수를 다 정문 찍으면 하나의 직선이지. 선이지. 수직선. 직선이야. 근데 이제 2차원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 X축, Y축이 생기면서 이 X축, Y축 사이에서 이제 뭘 그려? 물론 직선, 곡선 이런 것도 다 그려. 그리고 심지어는 원 이런 것도 그려. 그치?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평면이야. 요거는 이제 평면이야. 얘는 이제 뭐야? 공 같은 거. 이런 걸 그리려면 이제 3차 공간이 필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3차 공간. 우리가 1차 방정식 풀 줄 알아? 2차 방정식 중3 때 외웠어? 3차 방정식 고1 때 외웠어? 그 뒤로는 뭐 이제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이런 걸 다 뭐라고 얘기했어? 단원명 자체가 고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었어. 마찬가지야. 직선 평면, 사실 이거 1차원 공간이야. 평면, 3차원 공간은 입체지, 입체. 이렇게 써줄까? 근데 입체라고는 잘 말을 안 하지만, 얘는 이제 3차원 공간이야.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고차원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해. 고차원 공간.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줘요. 고차원 공간.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4차원, 5차원일 때는 고차원 공간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주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정의들을 이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벡터의 상등부터 한번 봐봅시다. 두 벡터가 같다. 그러면 결국엔 아까 뭐였어? 크기와 방향이 같고 시작점을 평행 이동시켜서 끝점이랑 같게끔 만들어줘야 됐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사실 형질로 봐도 되는데 우리 책은 정의로 봤더라고. 상등은 서로상 같을 등이야. 그래서 서로 같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n차원 공간에서 그 벡터가 있을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자, 일단 두 벡터가 있는데 x1부터 xn이야. 행벡터야, 열벡터 얘는? 행열, 행열이야. 따라해봐. 행열, 행열이니까 열이지. 열벡터야. y는 이렇게 이제 썼다고 합시다. 왜 x라는 벡터를 그냥 여기는 이제 대문자로 썼고 여기는 이제 소문자로 쓴 거야. 근데 이제 n차원이니까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 몇 개 있는지 모르겠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일반화 시켰지.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두 벡터가 있고 이 두 벡터는 당연히 n차원 공간 안에 있는 그런 두 벡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자, x1은 y1이랑 같고 x2는 이거를 이제 x1, y1 같고 x2, y2 같고 xn이 yn이랑 같아. 이거를 이제 다 쓰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줄일 수가 있냐면 이렇게 줄일 수 있어. xi랑 yi가 같아요. 어쩔 때 i가 1부터
n일 때.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1일 때 x1, y1이 같은 거고 2일 때 x2, y2가 같은 거고 다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를 이제 줄여서 이렇게 쓰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된다면 요거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두 벡터가 서로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벡터가 서로 같으면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게 이제 정의예요. 간단하게 쓰면.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쓴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다시 언급한다 해서 내가 리마크라고 쓸게. 리마크는 다시 언급해 줄게요. 그래서 or, and, pay만 앞에 쓴 거야. 다시 언급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라고 본다면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두 벡터의 합을 한번 연산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두 벡터 연산 가능할까? 즉 x1부터 xn과 y1부터 yn을 더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성분끼리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성분끼리 더해주면 돼요. 빼기도 마찬가지야. 빼기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벡터에다가 어떤 상수 배를 곱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K라는 상수에다가 x1, x2, xn이 있는 거거든. 성분마다 다 곱해주면 돼요. 이걸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겠다는 거야. 이거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렇게 정의를 한대. 단 K는 실수. K는 실수라는 걸 좀 멋있게 표현하고 싶으면 아까 실수 집합은 이거였지. real 해가지고. 그래서 원소 K가 있고 K가 실수 안에 들어있는 원소예요.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내가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성분이 0인 녀석을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 성분.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다 0이야. 이런 거. 이런 거. 이걸 이제 0에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 더 붙여서 이름을 명벡터라고 부를 거야. 제로 벡터. 그래서 0벡터는 한마디로 성분이 이거 숫자 0이야. 벡터를 이제 우리가 명벡터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0벡터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성질이 동그라미 1번. 뭐냐면 이제 어떤 x라는 녀석과 0벡터를 연산을 할 거야. 그럼 누가 나오겠니? x가 나오겠지. 왜 그렇게 나오겠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x라고 하는 녀석이 뭐야? 그치? 이거에다가 0벡터는 뭐야? 다 0, 0. 이걸 더하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x벡터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뭘 할 거냐면 x벡터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x벡터를 스칼라가 있어. 스칼라 k가 마이너스 1 들어간 거야. 그걸 더해보자. 사실 그래서 빼기 연산을 굳이 이렇게 정의를 안 해도 돼. 굳이 이렇게 정의를 안 해도 성립을 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 덧셈과 그냥 스칼라 배를 한 거 가지고서 뺄셈을 만들어낼 수 있어. 어떻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해서 얘랑 더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칙연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칙연산이야. 이칙연산. 4가 아니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아니라 우리는 덧셈, 곱셈만으로도 빼기와 나누기를 만들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1 빼기 2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1이랑 마이너스 2를 더해주는 거잖아. 1
1 나누기 3. 이거 사실 1이랑 3분의 1을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직연산이라고 봐야 돼. 이직연산. 그리고 사실 덧셈과 곱셈만으로도 덧셈과 곱셈만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할 거야. 나중에 부분 공간이니, 그다음에 선형 변환에서도 마찬가지고. 닫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정의를 하려면 덧셈과 곱셈만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녀석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써야지. 이거 누가 봐도 x 빼기 x는 0 아니에요? 이제 0이라고 쓰면 안 되고 0 벡터라고 써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걸 이제 성립함을 보여줍시다. x가 뭐냐면 사실 x1부터 xn이야. 그리고 더 할 거야. 누구를? x에다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배를 다 해줘야 되겠지. 그럼 그거 사실 뭐야? 이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 연산을 해야 되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야? 성분이 0인 건 이제 알고 있는 거고 벡터 연산은 이제 처음인 거고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분 연산하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벡터에서도 이게 통하나? 이걸 항상 우리 수학은 항상 다 증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자는 거야. 아, 그럼 결국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배를 한 녀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쓰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 벡터 x의 음수 벡터, 그러니까 음벡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가 여태까지 선행에서 원에서 배우는 것은 다 스칼라는 그냥 실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 스칼라. 이걸 이제 실수, 이게 스칼라거든. 사실 크기만 갖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칼라 마이너스 1을 곱해준 녀석.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뭔가 곱해주는 건 다 스칼라. 그러니까 실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제부터는 좀 끊었다 갈게요.